한광여중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정보 수업을 하게 될 정보 선생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듣고 있어서 다들 너무 속상하죠? 선생님도 속상해요. 그래도 우리 여중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오늘처럼 열심히 원격 수업을 듣고 있으면 조만간 학교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4월 17일 금요일 2교시 정보 첫 번째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떠나볼까요? 우선 어제 모든 수업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이 화면을 다 보셨을 거예요. 왜 모든 수업에 이 화면이 나왔을까요? 맞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수업에서 이 화면이 나온 거예요.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럼 첫 번째 시간이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녹색 글씨 보이시죠? 배움과 나눔의 삶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이 문구는 우리 학교의 교육비전 문구예요. 꼭 기억해주세요. 빨간 글씨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광여중 학생들은 저작권과 초상권을 존중하겠습니다. 1.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수업 공간에서만 이용하겠습니다. 2. 수업과 관련된 자료나 영상은 나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하여 수업 장면을 캡처, 촬영, 녹화하여 유출하거나 공유할 경우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교권 침해, 학교 폭력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한광여중 1학년 학생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번엔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선생님 이름은 권현정이고요. 여러분의 정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정보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반부터 8반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1학년 3반 담임이고요. 개인적으로 중국어를 좋아해서 동아리 활동의 생활 중국어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클래식과 팝페라를 좋아합니다. 특히 팝페라는 팝과 오페라를 합성해 놓은 크로스오버의 한 분야인데요. 팝페라 가수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디보라는 그룹이 있어요. BTS만큼이나 유명한 그룹인데요. 선생님은 이 일디보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 가수들이 한국에 내한 공연했을 때 티켓팅에 성공해서 맨 앞자리에서 감상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일디보의 노래를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퀴즈 하나 낼게요. 정보 원격 수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격 수업이지만 개학 후 출결과 평가에 반영된다. 2. 매 시간별로 올라오는 수업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3. 과제가 어렵지 않으므로 조금만 집중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4. 어차피 선생님이 확인하지 못하므로 강의를 틀어놓고 게임이나 TV 등 다른 행동을 해도 된다. 5. 원격 수업의 내용은 앞으로 학교 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6. 수업 중간중간에 알아두면 좋은 팁들이 많이 나온다. 여러분,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4번이에요. 어차피 선생님이 확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쌤 정보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보 과목 내용 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교과는 총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4단원을 1년 동안 모두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보 교과를 1학년 때만 배우고요. 2학년 때는 종교 교과를 배우고요. 3학년 때는 일본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1학년 때만 배울 수 있는 정보 수업. 열심히 할 수 있죠? 1단원 정보문화를 살펴볼게요. 소단원 정보사회에서 미래사회는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사회의 미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단원이에요. 쌤은 여러분에게 최신 기술과 관련된 영상들을 제시할 거고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소감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정보 시간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써있는 정보윤리는 우리가 보게 될 논술형 평가 단원이라 수업을 잘 들으셔야 해요. 정보윤리 단원은 정말 중요한 단원이에요. 현재 정보사회에는 IT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정말 중요하게 되었고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사이버 윤리 내용에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네 가지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사이버 폭력 예방,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해 논술형 평가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네 가지 중 택일이 아니라 네 가지 주제 모두 논술형 평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윤리 단원은 정말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들으셔야겠죠? 수업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이번엔 이 단원 설명드릴게요. 자료와 정보 단원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작년에 1학년이었던 여러분의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문득 떠오르네요. 디지털 표현 실습을 하면 재밌고 결과물을 제출하고 나면 뭔가 해낸 것 같고 뿌듯하긴 한데 중간 과정에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실습을 하면 어떨지 기대되네요. 자료와 정보 단원에서 실습하게 될 내용 중에 흥미로운 두 개만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건 암호 코드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요. 우선 화면에 제시한 건 선생님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라고 예시로 보여준 거고요. 다음 화면이 중요하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이 직접 암호를 만들고 친구들에게 암호문을 보내는 실습인데요. 총 33개의 암호를 겹치지 않게 창의적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각각 다른 얼굴 33개의 표적으로 그린 선배도 있었고 동물 이모티콘으로 꽉 채워서 그린 선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실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재미있겠죠? 또 다른 실습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런 그림을 왜 정보 시간에 그려?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 그림의 실제 크기는 여러분의 엄지손톱만하게 그린 아주 작은 그림이에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판으로 픽셀을 한 개 한 개 클릭해서 그린 건데요. 미술 시간으로 따지자면 점으로 그린 점묘화에 해당된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걸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먼저 어떤 그림을 표현할지 계획을 세우고 종이에 스케치를 한 후에 컴퓨터로 픽셀 하나하나 클릭해서 그리면 거의 3시간이나 걸리는 작업이에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 3단원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할 건데요. 생활 속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추상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및 표현하며 이를 바탕으로 찾은 적합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게다가 프로그래밍 단원에서 동그라미 5번, 빨간 글씨에 나만의 프로그램 만들기가 있죠. 여기선 여러분이 직접 게임 스토리, 게임 캐릭터 등을 구상하고 스크래치로 게임을 완성하는 말 그대로 나만의 게임 만들기 실습을 할 거예요. 큰일이다. 나 완전 컴퓨터 일도 못하는데 라고 걱정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진도 나가면 다 따라서 만들 수 있답니다. 이 단원에서도 여러분이 하게 될 실습 예제 2개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 집이 10채가 있는데 최소의 돌의 개수로 집을 모두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문제랍니다. 이 화면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 만들기 실습 결과물이에요. 작년 여러분 선배 작품인데요. 무작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분홍색 사탕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가끔 가다가 보이는 컵케이크 아이템을 먹는 게임이에요. 마우스로 그린 그림인데 정말 귀엽게 잘 그렸죠? 이 게임은 딱 보면 아시겠죠? 날아다니는 유령을 피하는 게임이에요. 혹 화면에 작은 녹색 아이템이 보이시나요? 이 아이템을 먹으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설계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1학기 말이나 2학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한 게임을 만들게 될 거예요. 말이 실습이지 사실 수행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원인 컴퓨팅 시스템 단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와 역할 등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단원에서는 수업 시간에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말 좋겠죠? 나중에 직접 학교에 등교해서 겪어보면 알겠지만 평상시에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시간을 절대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피지컬 컴퓨팅 실습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시간이라고 피지컬 컴퓨팅을 이용하여 게임을 계속하라고 독려한답니다. 사실 여기서 큰 함정이 있긴 하죠. 그게 뭐냐면 그 게임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짜서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게임이거든요. 명령어 한 개라도 틀리면 게임 실행이 안 되거나 에러가 나서 옆 친구가 만든 게임과는 결과값이 전혀 달라지는 멘붕이 올 수도 있는 실습이긴 한데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드래곤 플라이트 게임 아시나요? 그 게임도 직접 여러분이 만들 거예요. 자, 제시된 그림 중에 익숙한 그림이 있나요? 저기 노트북에 윈도우 로고도 보이고 삼성이나 LG 휴대폰에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 때 뜨는 캐릭터, 안드로이드도 보이고 아이폰에 있는 저 사과 아이콘도 보이고 이런 내용을 4단원 컴퓨팅 시스템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 학교에 있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실습 기기, 햄스터 로봇이에요. 이 햄스터 로봇으로 초등학교 때 배워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와, 여러 명 보이네요. 멋져요. 두 번째 실습 기기, 코드이노예요. 우리가 이 기기로 드래곤 플라이트 게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 게임 잘하시나요? 선생님은 게임 완전 잘하는데. 세 번째 기기인 마이크로비트도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기기들이 학교 컴퓨터실에서 얌전히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어서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드래곤 플라이트 게임 화면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2학기 때 이 게임을 만들 겁니다. 앞으로 수업을 듣다가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두 가지 방법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글 올린 곳에 가서 댓글로 남기는 방법이에요. 이 댓글로 남기게 되면 다른 학생들도 다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최근에 비밀 댓글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파란색 부분의 자물쇠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올리면 선생님만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선생님 프로필을 클릭하면 이 화면처럼 1대1 대화 버튼이 나와요. 여길 누르고 질문을 남기시면 선생님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대1 대화는 질문의 양이 많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죠?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께 1대1 대화나 댓글 꼭 남겨주세요. 마지막 과제 나갑니다. 쌤이 오늘 올린 밴드에 글 보면 샵 과제라고 써있고 뒤에 인터넷 주소가 길게 써있죠? 그걸 URL이라고 하는데 그 URL 주소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네요. 화면을 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수업 영상 중에 선생님이 과제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오늘 거 아직 안 알려줬죠? 오늘 과제 비밀번호는 천사예요. 1004. 천사 4자리 숫자를 입력한 후 밑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설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체크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걸로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진짜로 솔직하게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세요. 밴드로 듣는 원격 수업에 대해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수업 초반에 퀴즈에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수업을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여러분은 볼 수 없지만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얼마나 재생했는지 이 화면처럼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맞춰 올라오는 영상들을 차근차근 끝까지 다 들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빨간 글씨로 써있는 문장을 다 함께 읽으며 첫 정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저작권과 초상권의 존중 약속을 떠올리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